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어 보트 투어 매니저 첫 번째 문장 민지가 해석해 봅니다. 119래요. 111이네. 111이래요. 111. 너무 119죠. 자, 시작하세요. 저 민지가 on March 15th 3월 15일에 우리 가족은 on one of 동그라미 그리고 s 동그라미 저보다 towards에 s가 있죠. one of 복수명사 구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들 중에 하나 반드시 s를 붙여야 됩니다. 해석하세요. 글래스 나텀 보트 투어에 하나에 있었습니다. 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이건 보트 투어 종류 중에 하나겠죠. 자, when we return our hotel. 자, when 앞에 소가로 열고 호텔에서 닫아봅니다. 부사절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는 날아가는 문장인데, 자, 여기는 어법상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서희야, 어디가 잘못됐니? 고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명사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접속사랑. 그러면 어디가 틀렸겠어요? 그렇죠. to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return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를 반드시 붙이고요. 자,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외우는 동사들 일형식 동사라고 배웠죠? 일형식 동사 전치사 붙이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말해볼까? arrive, listen to, 그렇죠? listen, speak to. 그리고 뭐 arrive at처럼 일형식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함께 붙여서 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엔 refer to라는 동사도 배웠네요. 그렇죠? 뭐뭐를 말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계속 해석하세요. 자, when we returned our hotel. 야, 서희가 자, I discovered. 나는 예. 자, 대리하를 다음 I가 나왔고요. 동사 자리겠다. 자, 동사는 자, B번 채울 건데요. 놓고 오다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거든. L과 B로 시작하는 두 단어. 놓고 왔다. left behind가 되겠죠. leave behind의 과거형입니다. 시제 주의하라고 했어요.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시제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S 빠뜨리거나. 자, left behind가 정답입니다. 자, 뒤에 놓고 왔다. 두고 왔습니다. 나의 셀폰 케이스를. 그 케이스는 자, 다음에 must가 나왔는데 여러분, 자, 서유라, must는 무슨 시제죠? 조동사도 시제를 갖고 있죠. 미래 또는 현재 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ust는 현재 시제인데 앞과 뒤의 시제는 다 어떤 내용이야? 과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도 우리가 호텔에 돌아왔을 때 발견했다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고, 자, 같은 문장 안에도 when I took it off라고 자, took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must 역시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럼 must를 그렇죠. must have pp로 쓰면 과거 시제가 돼요. 자, 적어줄게요. 여긴 필기를 좀 합니다. 조동사를 과거 시제로 만드는 법은 조동사 더하기 have pp 형태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had pp 시제를 쓰는 건데, 대과거 had pp를 쓰는 건데 조동사 때문에 have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must have pp. 비슷한 거 뭐 있죠? should have pp가 있고요. might 혹은 may have pp가 있고, cannot have pp까지. cannot have pp. 각각을 단어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뜻 말해봅시다. 자, must have pp 무슨 뜻이네요, 유라? 다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돼요. 했었 혹은 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해석할 때. 뭐뭐 했었? 씀에 틀림없다고요. 그 다음에 채아야. should have pp니까 했었어야 했다이고요. might have pp 채연이. 했었을지도 모른다이고요. 그 다음 문주 cannot have pp는 했었을 리가 없다이죠. 그래서 각각을 단어처럼 반드시 외우시고요.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시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었어야 했다, 했었을지도 모른다, 했었을 리가 없다. 얘는 맥락상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fall up를 쓰게 되면 반드시 떨어져야만 해요 라는 명령문의 형태가 돼요. 이상하죠? 자, 얘는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겠지? 그 케이스가 떨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must have fallen의 형태로 고칩니다. 자, C번은 have fallen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전치사 of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쓰는 거고요.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니? My lap. 내 무릎팍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갔니? onto the floor.
바닥에 떨어졌네요. When I took it off. 내가 그것을 벗겼을 때. Take off는 옷을 벗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벗겼니? Take it off my phone. 내 폰에서 벗겼을 때 뭐 하기 위해서 to 틀린이 정답이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을 사용할 때는 투부정사를 이용하죠. 다음 F번입니다. 자, 한글이 제시됐고요. 영작을 할 건데, 자,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것 같아요. 한글이 제시됐을 때는 반드시 한글 문장에서 주부와 술부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입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확인해 주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일단 주어를 찾기 힘들다면요. 동사를 먼저 찾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동사는 뭐니?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라는 건 동사를 행하는 주체예요. 그러면 부탁드리는 것의 주체는 누구야? 나가 돼야 되겠죠. 주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를 찾기 힘들면 뭔가 좀 영작을 하다가 이상해지면 그냥 잘못 찾았다고 인정을 하시고 동사의 주체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동사가 한글 문장에 생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부터 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ask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자, 오늘 이 문제에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유형인데요. 만약 서술형 조건 단어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조동사를 주절의 동사에 붙이세요. 조동사는 웬만하면 주절의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동사가 만약에 제시가 됐다 조건에 can이나 will 같은 거 주절의 동사에다 붙이세요. 알겠습니까? 여긴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뭐가 있니? would like to가 있죠. to는 빠졌지만 to를 채워야겠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would like to도 조동사입니다. 적어주세요. would like to ask. 이게 부탁드립니다. 부탁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주어 생략된 거 써야겠죠? I입니다. I would like to ask. 여기까지 썼고요. 자, 이제 ask라는 동사를 찾았으니까 ask의 문형을 떠올려야겠다. 자, ask는 어떤 문형을 갖죠? 서희? 그렇죠. ask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목적어 찾고 투부정사 쓸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니? 그렇죠. 여기서 목적어도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구, 목적어 ask의 대상이냐 표적이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당신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you도 생략이 되어 있어서 생략된 목적어 you를 적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you. 그 다음은 투부정사가 와야겠죠. 뭐 하기를 요청하는 거니? to 확인해 주시기를이 와야겠죠. to check. 이렇게 한글 문장에서 우리가 영작했던 부분들은 지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check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오면 끝나겠네요. 자, 무엇을 확인하는 거니? 그것이 보트에 있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여부 같은 걸 나타낼 때는 명사절 접속사 뭐 사용하죠? if나 whether 사용하죠. whether 실패 잘 써야겠죠? 날씨 weather 쓰면 안 됩니다. 은근히 틀린다니까요. WETHER입니다. 그래서 whether 쓰시고요. 혹은 if를 사용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보트에 있는지 it is on your butt 이 되겠죠. It is on your butt. 이렇게 하면 완성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은 바로 조동사였습니다. 조건 단어에 can, must, should, have to 같은 조동사가 있으면 주절의 동사에 붙이시는 게 일반적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동사 종류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우리 아는 거 can, make, must, should, have to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좀 특이하게 생긴 조동사들 한번 말해볼까? 아는 거 말해보세요. 못 말할 것 같아서 말할게요. may well 무슨 뜻이니? 조동사예요. may well 동사 원형이 오고요. 무슨 뜻이니? 이걸 모른다고? 이건 오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을 했겠다. 6학년 애들. may well 뭐뭐는 당연하다. 몰라요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했었어요. 이거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래, 거기 나와. may as well. 자, may well은 뭐뭐는 당연하다입니다. 동사 원형이 와요. 조동사입니다. 적으세요.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여러분들. 창피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자, may as well은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이죠.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조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go가 무슨 뜻이야? 가다라면 can go는 갈 수 있다예요. may well go는요,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게 조동사입니다. auxiliary verb.
그럼 조동사 특징은 뒤에 원형 부정사를 취하고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지만 문법적으로는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합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부정할 때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 예를 들면 can not, must not, should not 이렇게 not을 붙이잖아요. 사실은 원형 부정사 앞에 붙는 거거든요.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합니다. 그러면 may well 부정할 때 어떻게 만들어? may well not이에요. may well not. 그리고 may as well은 may as well not 이렇게 부정합니다. 알겠죠?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도치돼서 의문문을 만들죠. Can I swim처럼요. May I well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had better 이런 것도 조동사예요, 여러분. 조건 단어로 had better 같은 게 제시가 되면 주절의 단어에다 붙여야겠죠.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had better, would rather도 조동사죠. 그리고 오늘 배웠던 would like to 얘도 조동사입니다. 자, 이런 게 다 조동사라는 거. 다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이 단어리 왔을 때는 주절에 동사에 붙여봐라. 웬만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its color is black. 색깔이 까만색이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안쪽에라고 앞에서 문장이 끝난 다음 명사를 부사화시키기 위해 전치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inside, outside 같은 단어는 이 전치사만 사용합니다. 어법이죠? 어떤 단어 쓰죠? on을 사용해요. on the inside, on the outside. 그래서 inside, outside는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이런 건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고요. 자, if you find a case, 너가 만약 그 케이스를 발견하면 would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대결 어휘 문제네요. 그럼 감사할까요? 후회할까요? 그렇죠. 이런 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풀리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에 만약 당신이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어법 문형만 떠올리면 어법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10번 문제 풀고 가야겠네요. 자, 10번. 자, 요약 문제고요. 자, 뭐 수택고 같은 학교에서 많이 나오죠.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자, when Sam Roberts가 도착했을 때 arrive at 일형식이라 at을 사용한 게 보이죠? 자, 이걸 만약에 reach로 바꾼다면 바로 목적어가 나오겠네요. 자, 어디에 도착했을 때니? 호텔에 도착했다고 했죠. 자,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것이 자, was gone. 이거 BPP 형태 아닙니다. 자, go는 그냥 단어예요. 사전에 단독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니? 사라진입니다. BPP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일형식이니까 BPP 불가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사라졌다. 자, 누가 사라졌니? 뭐가 사라졌어요? 그의 셀폰 케이스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디 위에 이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니? 보트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on the boat가 되겠네요. 자, 너무 쉬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meetings. 자, 서유라 meetings encourage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고요. 20번의 첫 번째 줄입니다. 회의는 자, 회의라는 뜻인데요. 자, 미팅은 우리가 우리말에서 하는 그 소개팅 같은 미팅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미팅이라고 하면 소개팅, 남녀가 짝을 지어서 만나는 걸 뜻하는데 그건 영어에서 뭐라 그러게?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해요. 블라인드 데이트. 모른다는 얘기를 굳이 못하라고 이송어를 자, 아닙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그래서 나 미팅하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요. 블라인드 데이트 하고 싶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왜냐면 여러분 미팅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이랑 회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교수님과 미팅하게 될 겁니다. 자, 미팅은 encourage. 자, encourage가 무슨 뜻이죠? 격려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명사 앞에 en이 붙으면 en이 붙으면 동사화 됩니다. 형용사나 명사 앞에 en이 붙으면. 예를 들면 encourage는 무슨 뜻이야? 용기를 주다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동사화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비슷한 거 encircle 무슨 뜻이니? 에워싸다. 원을 그리는 거니까 에워싸는 거고요. enlarge는 무슨 뜻일까요?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앞에 이해는 동사화 시킵니다. 알겠죠? 이런 건 이제 독일어에서 나오는 특징이고요. 자, 미팅은 포함시킬 격려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결인데 어휘 문제는 당연히 두 단어의 뜻을 다 알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어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구리고도 되게 어렵고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의어를 떠올리라고 했죠. 웬만하면 반대 단어예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이상은. creative는 무슨 뜻이야?
창의적인이라면 스테레오타입을 몰랐다면 무슨 뜻으로 해석할까요? 창의적이지 않은, 뻔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이 단어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수능 단어니까요. 무슨 뜻이니? 그죠? 고정관념이 있는, 고정관념의란 뜻입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스트라이프가 무슨 뜻이야? 그죠? 줄무늬라면 스트라이프드는 무슨 뜻일까요? 줄무늬가 있는 이란 뜻이죠. circle이 원이라면 circled는 원형의 이란 뜻이죠. 이해했나요? 이렇게 명사 뒤에 ed도 형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회의가 격려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일까요? 뻔한 사고일까요?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어휘 문제는 바로 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모의고사 3월 23일에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년 올해 모의고사 풀면 어휘 문제가 29번에 나올 거예요. 30번에 나올 거예요. 어휘 문제 보면 제가 바미어를 떠올리면서 풀라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뭐 라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라지 vs 스몰의 대결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건 라지가 맞아 판단할 수 없어요. 뒷문장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을 보고 X, O를 그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회의는 창의적인 생각을 격려한다 혹은 뻔한 생각을 격려한다. 바로 못 풀어요. 뒷문장을 보고 풀어야 됩니다. 항상. 아셨습니까? 자, 뒷문장 보죠. 그리고 당신에게 줍니다. 생각을. 자, 어떤 생각을 주냐면 that you, 너가. 자, may have까지 보니까 think는 어떤 형태로 고치면 딱이니? 그렇죠. have pp로 고쳐야겠죠. 과거처럼 해석합니다. 너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생각도 준다 라고 했네요. 그럼 창의적인 생각을 주는 거니 뻔한 생각을 주는 거니?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능도 똑같아요. 어휘 문제는 자, 채야 정신 차리고. 어휘 문제는 왜 이걸 째려보고 있어? 이걸 봐야지. 자, 어휘 문제는 자, 바로 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뒷문장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D번에 productive가 맞니? unproductive가 맞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답을 미리 찍지 않습니다. 답을 바로 결정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추측으로 푼 거예요. 아,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추측인 거죠. 문제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번까지, 이 대문자 A까지 풀었고요. 너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라고 자, 문장이 끝난 다음 B에는 부사 덩어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문자 B 채울 건데 자, 여기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또는 스스로라는 뜻의 어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영작할까요? 세 단어예요. on, your, on이 들어가겠죠. 너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입니다. 좀 해요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 영작해 보세요. on our on이고요. 그 다음 자, 문주야. 우리 엄마 스스로 좀 이상한가? 우리 엄마 스스로 on my mother's on이에요. 알겠니? 자, 이렇게 on one's on의 형태로 쓰면 누구누구 스스로란 뜻이 됩니다. 소유격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자, 계속 해봅니다. however, 그러나 자, 첫 문장의 통념 또는 어떠한 주제에 버금가는 무게감 있는 문장이 제시가 된 다음 however가 바로 나오면요, 주제 뒤집힙니다. 다음 이 however 문장이 주제문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회의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생각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나왔다면 회의는 안 좋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알겠죠? 자, 예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읽힙니다. 자, 소문자 C를 채울 건데요. 평균적으로란 말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두 단어? on average죠. average라는 단어도 전치사 on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구를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러나 평균적으로 회의 참가자들은 생각해요. 대략 3분의 1의 회의 시간을 자, consider라는 동사의 문형 떠올려야 됩니다. consider는 어떤 문형을 취하죠? consider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동명사라고요? 형용사로 외우세요. 자, 따라해봅니다. 이것도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네. 자,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제가 혼자 3번 하겠습니다. consider 목적어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영작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채유나 나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consider를 활용해보세요.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I consider him smart. 형용사를 쓰면 되고요. 자, 이때
자, 우리는 지금 형용사로 외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 consider 목적어 다음에 이 be라는 동사를 고치래요. be를 동사로 고치면 being이라는 형용사로 고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consider는요 목적보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일단 to be로 써줄게요. 적어주시고요. 일단 자, 화면 보세요. 자, 원래 consider는 consider 목적어 투부정사가 원칙이기는 해요. 그럼 화면 보시면 나는 생각한다 그를 똑똑하다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to be라는 성분은 굉장히 흔하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만 남는 게 일반적이에요. consider 목적어 형용사. 다만 투부정사는 올 수는 있다. 비슷하게 생긴 건 다 똑같거든요. 생각하다류 동사가 뭐가 있니? think of나 think, 또 believe, consider, think, regard는 아니고요. 또 believe, consider, think, find도 특히 많이 나오죠. find 목적어 형용사, think 목적어 형용사, think of 목적어 형용사 다 외워주셔야 돼요. 생각하다류 동사는 다 비슷한 구조를 취합니다. 다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형용사 앞에는 to be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거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어법이라는 건 그 단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consider는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라서 to be로 고치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being도 가능은 하지만 아마 틀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쓰면 틀린 거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to be. 다음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결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겠죠? 정답은 unproductive죠. 얘는 이례적으로 끝에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힌트가 있었던 보기입니다. 자, 적어주시고요. 일단 but 하지만 자, C번 대문자에는 어법적으로 틀린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것 그렇죠. 부사들을 다 형용사로 고쳐야겠습니다. 이것도 동사의 문형을 묻는 문제고요. make는 어떤 문형을 취하니 채아야? make 목적어 형용사죠. 자,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이거는 전 고3 수능에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make 다음에 your meetings가 목적어로 맞고 그 다음 ly 두 개 다 빼야겠네요. productively, usefully 해서 ly를 삭제합니다. 잘 준비함으로써 회의를 더 생산적이고 훨씬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소문자 2에는 부사가 들어갈 건데요. 자, 어떤 부사 들어가냐면 미리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미리. 두 단어 남은 거 쓰면 되겠죠? in. 자, 이것도 족보할 때 배웠잖아요.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 단어 뭐가 있었죠? be로 시작하는 거. beforehand가 있었죠. 이렇게 다 배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beforehand 혹은 in advance.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장. You should create. 너는 만들어야 합니다. item의 목록을. 자, 그 다음 이 선행사 꾸밈을 받는 대상이 list of item이에요. 사물이죠. 사물은 수식할 때 ing보다는 pp의 수식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논의되어질 아이템이니 논의하고 다니는 아이템이니 논의되어질 아이템이 맞겠죠. be discussed가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share, and share니까 자, 이 and는 병렬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앞에서 의미 단위가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share의 병렬 대상은 뭐죠? create, 너는 만들고 공유해야 된다. 이게 연속 동작으로 대등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들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discuss랑 병렬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해석이 더 적절한 건 create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등한 구조를 찾는 게 병렬 문제고 병렬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풀기가. 자, 그 다음 it allows them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허락할 겁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allow의 문형이고요. 다음 no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거네, 여러분. 문법 시간에. 자, what이 명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 주, 동 아니면 의, 문사, 투부정사. 그러면 여기서는 더 간단한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what to expect로 쓰면 완전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의문사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죠?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주동으로 쓰고 싶다면 should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적어볼게요. what to expect는요
의주동으로 바꿔보세요. 그죠? What I should expect예요.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What I should expect. 무엇을 예상할지,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똑같은 해석이 되겠죠? 네, 정답은 니은에는 to expect로 고치는 게 맞고요. 자, 대문자 2는 가리키는 대상을 우리말로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문장이네요. 아이템 목록, 회의 아이템 목록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를 모두 써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쓰면 또 틀려요. 지역적 보기가 되겠죠. 병렬로 되어 있으면 둘 다 써요. 왜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야, 문주야? 졸리다고요? 그게 아침에 잠을 자고 왔어야지. 방학했잖아. 오늘 방학했어. 오늘 했어. 아, 미안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푹 자고 오세요. 8일부터는 12시 시작이더라. 네? 몰라요, 아직도 시간표를? 8일부터예요? 네. 다음 주요? 네. 월요일부터 12시부터 10시까지라는 월요일. 여기서 해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걸? 아 스트레스 받아. 밥을 언제 먹어요? 밥 시간은 있더라고요. 난 조던데. 나는 일주일 내내 그래. 왜 해줘야 금요일이랑 토요일부터 그래. 국어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후회 없을 겁니다, 진짜. 2년만, 3년만 고생하시면요. 여러분 한 120살까지 살 거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네. 120살까지 살 건데 3년만 바싹 고생하면 나머지 100년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년이나 살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도 되고. 네. 자, 편하게 살아야죠. 3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3년만. 알겠어요? 진짜. 써도 1학년 때 하나? 집에 한 100억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되고요. 100억 없으면 공부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100억 있으면 그냥 편의점 5개 차려놓고 사는 풀 오토 돌리면 돼. 네. 짜릿하다. 땅 샀는데 그 땅이 재개발 들어가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야, 박명수 아내처럼 스타벅스 입점시키라고.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건물주잖아요. 건물을 건물 살 수 있잖아요. 치과 의사잖아. 그 성형외과 의사였나? 치과 의사였나? 누가요? 박명수 와이프 의사예요. 진짜요? 네. 진짜?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그 집안에 돈도 많았다고 들었어. 그래야 연예인 소개 나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의 형태는 다 맞췄고요. 자, 마지막 거 안 했네요. 자, 디귿은 자, prepar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and prepare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prepare는 문형 어떤 문형을 취하죠? prepare 플러스 투부정사. 1, 2, 2가 오듯이 자, prepare 되면 to만 옵니다. 이런 건 그냥 암기죠. prepare to participate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했던 거니까 숙제. 자, 21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니, 22번까지인데요. 왜요?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빨리 빨리 한다고 빨리 끝나진 않아. 그럼 느린 진행. 저는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느리고. 이거 다 넣고 하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맨날. 자, 박명수 안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건 좀 상처인데. 근데 내가 매일 그 강의를 다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 어디예요? 어디예요? 내 유튜브에 너희도 안 봤구나. 아니 링크 보- 링크가 그렇게 안 터져요. 링크 타지던데. 그냥 영상으로 응, 만들어요? 아, 그래? 아까 영상에 들어가면 그 볼 수. 그쵸,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매일 수업을 다 찍어서 올리는데 조회수 0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빠진 친구들한테는 문자를 하나씩 보내는데 조회수 0이 많아요. 안 보내줬어요. 이렇게 저한테. 넘기게 할 수도 있어. 저번에 방금 제가 빠졌는데. 헛소리 안 까먹었나봐요, 그거는.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공지할게요. 혹시라도. 네, 좋습니다. 좋아해. 몇 자, 21번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이콜러지라고 나왔는데, 자, 사이코가 들어가면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심리학이 되겠죠? 네, 심리학 교수님이 자, raise the glass of water. 물잔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 while은 뒤에 어떤 문형을 취하죠? while? ing만 오죠? PP가 문법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안 써요, 그렇게는. 안 쓰면 틀린 문법입니다. 자, while teaching이고요. 자,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관리 원리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자, 그 다음 컴마가 찍혀있죠. 자, 여러분, 컴마가 찍혔다는 건 문장의 구조가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부사적인 덩어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장을 이끄는 엔드가 나옵니다. 병렬이었다면 컴마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럼 and 다음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자, asked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 요청했습니다. asked와 병렬인 동사는 뭐야? raised죠. 들어 올리고는 질문했다. 그들에게. 자, 그 다음 대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글 문장을 영작할 건데, 자, 의문문이 나왔어요. 처음이네요. 의문문 나온 거. 자, 의문문은 의주동 구조가 아니죠. 의문문은 의동주예요. 의문문은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동주의 구조로 문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부터 써볼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고 했으니까 how heavy죠. how라는 의문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끌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how heavy 쓰고요. 너희 오늘 문법 시간에 배운 거지 이거? 내가 아까 앞에서 수업 들었어요. 아니요. 마지막에 이거 얘기하셨어. 내가 다 들었어. 아니 그거 그냥 오늘 스타트했어요. 아, 그러니? 미안합니다. 네, 그게 문장에 나왔나 보구나. 자, how heavy가 먼저 의문사로 나오고 그 다음 주동이 아니라 동주의 순으로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동사는 뭐 있어요? is죠. 주어는요, 물 한 잔이니까 a glass of water 이겠죠. 어가 없는데 근데? 아, this구나. this glass of water. 자, 내가 들고 있는 이라는 수식어구가 마지막에 붙을 테니까 주어 동사로 붙이면 되겠네요. I am holding.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난 다음 주어 동사 반복되면 수식어구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수식어구예요. 자, 됐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student shouted out.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교수님이 그리고 나서 대답했죠. 절대적인 이 잔의 무게는 문제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 자, 여기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don't를 doesn't로 바꿉니다. 주어의 핵은 어디입니까? 한 단어로 weight죠. 단수이기 때문에 doesn't입니다. 이과를 갈 친구들이 이런 거 따질 만한 게 있다니. 무게가 아닌 질량으로 고쳐야 합니다. 무게는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것이므로 상대적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weight가 아닌 mass로 고쳐야 정답이다.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극혐이죠. 이과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싫어. 자, 다음입니다. 이는 제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라고 했습니다. 자, 한글 문장 제시됐습니다. 해요라. 여기서 주어는 어떤 단어니? 오, 4, 3. 자, 서울대 끝났어요. 자, 연애 지나. 자, 달려있죠. 자, 만약에 주어를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는 찾기 쉬울 겁니다.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달려있다가 동사. 그러면 달려있는 것의 주체는 뭐야? 이는이죠. 이는 달려있다. 이렇게 쌍이 지어지잖아요. 이는 달려있다. 그래서 주어는 it으로 시작해야겠네요. 동사는요, 26번 문제입니다. It depends. 그쵸? depend라는 동사도 역시 일형식이라서 목적어 취할 때는 반드시 on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epend on을 한 쌍으로 외우죠? depend on. S 많이 빼먹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일치. 자, 이것은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고, 자, 목적어를 채울 건데요. 제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여기를 영작할 겁니다. 그러면 의주동이겠네요. 오래, 얼마나 오래, 여기 들어가니까요. How long I hold it. How long I hold it. 됐죠? 끝났네요.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그래서 의문사를 찾는 게 서술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얼마나 오래, 요거 보고 바로 how long을 영작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리고 how long을 하나의 의문사로 본다고 했잖아요. how는 부사 성분이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I hold it,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if I hold it for a minute, 잠시만 들고 있으면 이것은 꽤 가볍게 느껴질 거야가 들어가겠죠? 자, 가벼운이란 단어 뭐가 있니? light고요. 그럼 light의 대립상은 지우면 되겠다. 그렇죠. heavy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도 채워보겠습니다. 이것은 꽤 가볍지만,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계속 들고 있다면 이것은 이런 고통을 일으킬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어고요. 어떤 고통일까요? 심각한이니까 뭐가 지워지니? 마일드도 지울 수 있겠네요. 마일드는 온화한, 세비어는 심한이란 뜻이니까요. 자,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난 다음 컴마 나왔습니다. 부사 성분만 나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컴마가 찍혀 있으면 ing로 이어갑니다. 투부정사도 올 수는 있는데 투부정사를 쓸 때는 웬만하면 컴마를 안 찍고 와요.
그래서 컴마가 찍혀 있으면 분사 구문이 일반적입니다. 컴마 forcing이고요. 자, 강요하면서 force의 문형이 어떻게 되니? force 목적어 투부정사라서 to drop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each 단수 왔고 the weight of the glass 그 잔의 무게는 자 is 어땠을까요? 그 잔의 무게는 사실은 같은 것이었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the same이고 same은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the same. 자, 하지만 제가 그것을 더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저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죠. 자, 이거 한글 문장 보고 어떤 구문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더비 구문입니다. 이거 제가 말했었나요? 제가 와서 오자마자 서술형성에서 충격받았잖아. 여기 내가 처음에 여기 학원 와가지고 이제 이태반도 들어갔는데 더비 구문을 알려주는데 더비 교과 구문으로 영작해봐 했더니 이렇게 쓰던데 더비. 네, 그래서 갈 길이 멀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더비 구문을 활용하는 거고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건 그냥 말로 해볼게요. 더 longer, 그다음 주동이 따릅니다. 더비 주동이에요. 그러면 더 longer, I hold it, 컴마 찍고요. 그다음 더비 주동이죠. 더 heavier, it feels to me가 되겠네요. 더 heavier, it feels to me.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as부터 커마까지 날리시고요. 앞뒤소가로. 자, as가 뭐뭐 함에 따라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선 무슨 뜻일까요? 뭐뭐 할 때로 쓰였습니다. 자, 그녀가 그 반이 자, 더 클래스는 집합명사인데 집합명사가 뭐니 민지야? 개념을 아니고요. 집합명사는 여러 개가 모인 명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클래스 같은 단어입니다. 반이라는 단수 형태도 되지만 집합명사일 때는 복수명사도 될 수 있어요. 반 학생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is도 맞지만 클래스 are이라고 쓸 수 있어요. 비슷한 게 family가 있죠. family is라고 써도 되겠지만 family are라고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복수로 쓰였을까요? 단수로 쓰였을까요? 이 주어가. 힌트가 있습니다. 복수로 쓰인 게 맞아요. 왜냐면 자, 반 학생들이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들이라고 뒤에 보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주어도 복수로 보는 게 맞아요. 멍 때리지 마세요. 자, 복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their the class. 그다음 뭘 쓸까요? 동사 자리인데요. 고개를 shook과 nodded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거든요. shook과 nodded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많이 고개를 흔드는 게 많이 못 푼다고 했죠. 어떻게 보고 고개를 흔드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냐 아니면 흔드냐 뭐가 될지는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in agreement라고 동의 속에서 합의하여 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동의를 할 때는 끄덕여요 아니면 흔들어요? 끄덕이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nodded로 골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에 뭐가 답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면 돼요. 무시하세요. 알겠죠? Your stress 제일 잘하는 거잖아. 무시하는 거. 자, 그 다음인데, 자, in the your stress is라고. 자, stress는 스트레스라는 뜻이에요. 뭐 강조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는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셀 수 없죠. 스트레스 한 개, 스트레스 두 개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개수로 셀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보면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화 되는 걸 명사의 전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뜻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을 해석하는 게 좋을까? 스트레스가 되는 일 혹은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 스트레스 요인이란 뜻이에요. 인생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자, 주어가 복수니까 are를 사용해야겠네요. real은 a로 고칩니다. 이런 물잔과 같아요. 너가 만약 어제 스트레스의 무게를 느낀다면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장 끝났고, 자, 그 다음 수식을 할 건데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격에 대시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대시입니다. 자, 이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잔을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that. 그리고 비읍의 put은 어떻게 고칠까요? time을 수식하니까 to put으로 수식을 해야겠죠. 다음 제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객관식 문제를 풀거나 문제에 앞서서 제일 먼저
주제문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휘둘려요. 주제문이 뭡니까? 이 글의 주제문. 스트레스 관리를 일단 주제부터 말해볼게요. 주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법. 이게 주제였고요. 주제문은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되거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소해라 였습니다. 그렇죠? 잔을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때그때.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제목은 How to manage 있으면 좋겠다. manage your stress가 되고요. 첫 문장에 나왔던 management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동사로 바꿀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어형에 맞게 투부정사 자리이기 때문에 manage라는 동사 원형으로 고칠 수 있어요. 회열이 낙서하지 말고 다 보고 있습니다. 저격이라니. 나는 다 저격하고 있어. 너도 멍 때리지 말고. 자지 마요. 앉아. 자, 22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한글 문장 제시됐고요. 자, 그러면 서유라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한글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당신의 감정이고요. 동사는 준다가 되겠죠. 잘 찾았고, 그럼 첫 번째 문장 영작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틀렸어요. 잘 찾았지만 틀렸습니다. 잘 볼게요. 이 문장은요. 복문이에요. 복문. 되게 짧은 문장이어서 저도 그냥 주동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당신의 감정은 주목할 만하고 당신의 감정은 준다라고 주어 동사 두 문장으로 구성된 복문이네요. 저도 아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당신의 감정이 맞고요. 동사는 주목할 만하다. 주목할 만하다예요. 첫 번째 문장 완성. 두 번째 문장은 이 당신의 감정은 이게 주어고요. 두 번째 동사가 준다죠. 이해니?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아마 분명히 많이들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당신의 감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your emotions고요. 자, 그다음 동사는 주목할 만하다니까 그렇죠. deserve가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의 동사라서 deserve 명사 구조 많이 나오죠. deserve attention 씁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의 완성이 됐고요. 아마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주어 동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언급해야 하기 위해서 and가 필요하겠네요. and. 주어가 중복되면 생략을 하죠. 동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and give 줍니다. 다음 중요한 정보를만 영작하면 되겠네요. 자, 남은 단어는 give 썼으니까 important와 그리고 pieces가 남았는데 자, 정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적을게요. 쉬운 거 몇 개만 적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토익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information, furniture, bread, advice. 요 네 개는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에 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가구 1개, 가구 2개, 정보 1개, 정보 2개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쓰죠? 단위를 이용해서 셉니다. 그러면 information은 하나의 정보, 2개의 정보 셀 때 어떤 단위를 이용하니? 여기 보기에 있잖아요. piece라는 단위를 이용해요. 그렇죠? A piece of information 혹은 two pieces of information 이렇게 piece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셉니다. 자, furniture도 마찬가지로 piece를 이용하고요. bread는 loaf라는 단어를 활용하죠. 덩어리. A loaf of bread,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loaf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dvice도 piece를 사용하고요. A piece of advice, two pieces of advice. 절대 s를 붙이거나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pieces of,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이 되겠네요. 됐죠?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복수로 쓰게 되면 여러 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ou may feel a certain way. 너는 특정한 방식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that은 바로 앞문장을 지칭할 테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이거 답 안 찍었구나. however 이걸 안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당신의 감정은 주목할 만하고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패러프레이즈하면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however가 바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제시되고 however가 바로 뒤따른다면 주제문 뒤집힌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한 때때로 마이너스 단어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는 unreliable이 들어가겠죠. 이게 논리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 출처가 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감정은 부정확하다. 이게 끝난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주제를 견지하고 바로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특정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부정확해야겠죠. 뒤에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들이 진실의 반영물, 반사체라는 뜻입니다. reflection이 무슨 뜻이니? 반사잖아요. 혹은 반영이니까 추상명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s를 붙이는 걸로 뭐가 전용된 거죠. 반사체 또는 반영물이란 의미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적절하게 전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감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감정이 반드시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당신은 슬프게 느낄 수 있고요.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화가 났다고 아니면 기쁘다고. 못 풀어요. 이걸 바로 푸는 건 추측인 겁니다. 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친구가 이러하다고 느낄 겁니다. 너에게 언제 그녀의 행동이 단순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 that과 what의 대결은 뒷문장이 완전한지의 여부로 풉니다. 뒷문장 완전하니? She's having a bad day. 완전하면 대시 정답이죠. 자, 그녀가 나쁜 하루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행동이 반영할 때 너는 그녀가 화가 났다고 결론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선 뒤에 문장을 보고 앵그리로 답을 가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휘 문제는. 자, 그리고 너는 아마도 depressed라는 단어를 어형 변화시켜야 되는데 feel은 어떤 문형을 취하죠? feel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ing나 pp의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You will feel? 못 풀죠. 역시 어휘 문제입니다. depressing은 우울하게 만드는 이라는, 그쵸? 못 푼다고요. depressing은 우울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고요. depressed는 우울해진, 우울함을 당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역시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어휘 문제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뒤를 보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사실 depress라는 단어를 ing로 쓰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ed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할 겁니다만 확실을 갖기 위해서는 뒤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decide와 that과 what의 대결이니까 뒷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You did poorly in our view. 완전하죠? 다 볼 필요도 없이 완전한 한 문장의 세트가 나온다면 완전한 문장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제시죠. 자, 너가 면접에서 잘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너는 우울해서 면접을 잘 못 봤다고 결론 내리나요?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면접을 잘 못 봤다고 결론 내리나요? 우울해졌으니까가 맞겠죠? 그래서 depressed가 정답이에요. 너는 우울하게 느껴서 그리고 너가 면접을 잘 못 봤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when you did just fine. 너가 잘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죠? 너가 잘했을 때 잘 못했다고 결론 내린다. 난 좀 어색한 것 같아서요. 자, when은 해석이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although의 뜻으로 해석된 겁니다. 사용된 겁니다. 자, 적어줄게요. as, when, while, 그리고 if. 자, 각각의 뜻을 말해봅시다. 자, 채아야, as는 무슨 뜻이죠? 접속사? 우리 이번 내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자,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 뭐였더라? 처럼.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이 있고요. 뭘로 쓰여질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 뒷문장의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when은 뭐뭐 할 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if는 만약 뭐뭐 라면이죠. 이게 일반적인 이 접속사들의 의미인데 만약에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요. 이 접속사들은 다 although의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지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죠. 실제로는 you did just fine.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망쳤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자, 아마 제가 체감하기로는 모의고사 한 번 건너 한 번 정도는 뭐라고 하니? 격회로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as, although, as나 when과 while과 if가 although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한 번 건너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익혀두시면 좋은 의미이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좀 길게 좀 뭐 너저분하게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뭔가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우울해지죠. 친구가 엄마한테 혼났어. 그리고 와가지고 막 짜증 부려. 그러면 나도 괜히 우울해져요. 전염이 돼갖고. 그럼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면접을 잘 보고 왔는데 괜히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감정에 속아서 거짓 정보를 진실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니? 자, your feelings can mislead you. 자, mislead가 무슨 뜻이니? 자, 잘못 이끌다. 한자어로는 오도하다라는 좀 고급진 단어가 있고요. 오도. 자, 너의 감정은 너를 오도합니다. 자, into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전치사니까. 그럼 명사 형태로 고쳐서 뭐가 되니? thinking이 정답인데, 자, 잘 따져보면 think 뒤에 있는 things가 명사예요. 그죠? things가 명사잖아. 그럼 into 다음에 things라는 명사가 이미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자, 명사 두 개는 영어에서 연속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명사 두 개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만 명사 두 개가 연속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건 동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things가 명사죠. 그러면 또 what이라는 명사는 연속해서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수식어구인 that을 골라야 돼요. 이런 게 문법입니다. 알겠어요? 명사 두 개는 연속해서 못 온다. 물론 여러분을 주와 인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명사 두 개 올 수는 있어요. 합성 명사는 올 수 있습니다. 합성 명사. 합성 명사가 뭐야? 명사 두 개가 하나의 명사를 이루는 경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에도 벌써 예가 나왔죠. 전 지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게 합성 명사예요.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스트레스, 관리, 원칙, 명사 세 개나 연속해서 왔네요. 예외는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명사 두 개는 연속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합성 명사를 제외하고. 알겠죠? 자,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r feelings, 당신의 감정은 오도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 무언가를, 자, 어떤 무언가입니까? that, 자, 지지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그런 무언가로 오도하게 됩니다. 라고 했네요.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지, 주제, 요약, 제목 다 주제를 먼저 만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니까요, 빈칸에는. 자, 기글의 주제가 뭡니까? 감정은 항상 정확하지 않다. 혹은 감정이 우리를 오해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자, because your, 당신의 이것이, 자,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빈칸에는요. 감정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 그죠? emotion 쓰면 안 됩니다. emotion, 스를 써야 돼요. aren't를 보고 복수 형태를 써야 되겠고요. 당신의 감정이 항상 이것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먼저 맞춰볼까요? 진실 또는 사실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고, 본문에서 찾았으니까 어떤 단어 넣을까요? 자, truth를 쓸 거라면 더를 반드시 붙여서 써야겠죠. 본문에 언급되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더가 붙어 있으면 더를 쓰셔야 돼요. truth라는 단어는 고유하거든요. 세상에 정해져 있어요. 진실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명탐정 코난에 나오잖아. 진실은 단 하나. 네, 더를 붙여야 돼요. 더를 붙이는 명사입니다. The truth. 근데 한 칸이라면, 물론 이거 단어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the truth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칸이라면 fact를 쓰는 게 맞겠죠. facts. 이렇게 혹시라도 좀 선생님께서 꼬투리를 잡지 않을, 예. 네, 꼬투리를 잡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fact를 쓰는 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화이트 라벨 민트 색깔을 나갈 거고요. 민트 색깔이 끝나면 바로 서술형, 어법끝 서술형이라고 새로 교재가 출간된 게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민트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어법급 서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